여러분들은 소주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예전이었으면 떠오르는 게 한두 가지로 좁혀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자 취향대로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주가 다양화된 세상에서도 단연 한국 소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마케팅 방법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죠. 제가 오늘 직접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진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진로 골드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는 소주 도수에 더 낮춰서 출시가 된 건데요. 이제는 소주가 무려 16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독한 술을 즐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량주와 같은 강한 술을 마셨던 청나라 사람들조차 조선의 술이 너무 독하다고 말할 정도였다니 그 당시 조선 술이 얼마나 독했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그러면 소주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진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엔 세 가지 강력한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고 전략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광고 규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미슬 후레쉬는 2020년에 도수를 16.9도로 낮추는 결정을 하죠. 이는 2019년 3월에 변경한 17도와 겨우 0.1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진로 광고팀에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소주는 영상 광고보다 술집 벽면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럼 왜 하필 2020년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이 한창 코로나 팬데믹으로 술집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렇게 차미슬 포스터를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 진로는 방송 광고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거죠. 둘째는 제조 단가에 있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이라는 시각인 건데요. 소주에 물 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소주에 물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물로 양을 채우니 알코올은 그만큼 당연히 덜 들어가게 되죠. 희석주인 소주가 원료인 주정보다 물의 양이 늘어나면 원가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소주 도수가 0.1도 내려갈 때마다 주정값을 0.6원씩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유는 음주 문화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오늘 먹고 죽자였다면 요새는 기분 좋게 적당히 즐기자로 음주 문화가 변했죠. 이렇게 변한 문화에서 쓰는 소주는 부담스럽습니다. 최근 회식이 줄어든 대신 혼술이나 친구, 가족 등 소규모 모임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생긴 변화이자 순하고 부드러운 술을 선호하는 20, 30대, MZ세대의 음주 문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다양한 시대적,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100년 전 35도로 처음 출시된 소주는 현재 16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주의 도수가 왜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혁신적인 마케팅을 거침없이 하는 진로는 최근 소비자들의 특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만 쏙 빼먹듯 자기 이익만 너무 추구한다는 뜻의 체리피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소비자의 체리피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의 허들을 높이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캐치한 진로는 줄 거면 화끈하게 주자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늘 진로 골드 팝업을 보면 다양한 체험형 게임 이벤트를 통해 굿즈도 주고 술도 줍니다. 그것도 모두 무료로 말이죠. 심지어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츄러스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포토존은 덤이고요. 다양한 먹거리와 마실거리, 그리고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니 더욱 많은 인기와 참여를 이끌어내며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일으키는 것이죠.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간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팝업을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로의 캐릭터인 두꺼비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로의 마스코트는 이 귀여운 두꺼비가 아니라 원숭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주병에 원숭이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익살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진로의 캐릭터는 어쩌다가 원숭이에서 두꺼비로 변했을까요? 진로의 캐릭터가 원숭이였던 이유는 진로가 평안남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원숭이는 영특하다며 사랑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웬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보니 원숭이가 음흉하고 교활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진로의 창립자인 장하겹 씨는 심히 고민하기 시작했죠. 캐릭터는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으니까요. 그렇게 1년간 고심 끝에 캐릭터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죠. 이러한 고민 끝에 선택된 것이 바로 두꺼비 캐릭터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시루떡처럼 생긴 등이 오돌토돌한 떡두꺼비였는데 2019년 진로이즈백의 출시와 함께 현재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진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잘 리디자인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캐릭터를 시대에 맞게 리디자인한 다른 사례로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는 초콜릿 브랜드인 M&M이 있습니다. 2022년 초 M&M즈는 자사의 캐릭터를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으로 리디자인했습니다. 캐릭터의 신발을 스니커즈로 변경하고 젠더 리스가 강조되는 현 시대상에 맞춰 성별 특징을 덜 강조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더 다양한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오뚜기가 브랜드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오뚜기 로고에 들어가 있는 심볼을 디벨롭한 건데 현대의 디자인 감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뚜기란 이름이 자체적으로 워낙 강한 캐릭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캐릭터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이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서는 소주의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옛날엔 왜 다 똑같이 생겼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다양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2009년에 주요 7개 소주 업체들은 환경부와 함께 소주 공병 공용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화이트 진로가 진로 이즈백을 출시하면서 협약에 금이 갔고 소주업계는 화이트 진로를 비난했죠. 뭐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자발적인 협약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지키고 있는 그들만의 암묵적 룰이었거든요. 그리고 업계의 비난과 반대로 진로 이즈백은 너무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가장 큰 경쟁사인 롯데주류만 하더라도 세로와 별빛청아 등 신제품들을 내놓으며 모두 2형 병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전통 있는 주류 브랜드 진로의 획기적이고 아이코닉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진로 골드 팝업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진로가 옛것을 고집하지 않은 채 시대에 맞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로였습니다.